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오늘 재테크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제가 재테크 강의를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빨리 큰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반문하죠. 늘 하던 게 적금을 붓는 행위입니까? 그 방법 갖고 다른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실제로 아마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적금을 붓는 행위,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뭐 재테크 강의를 들어올 필요는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서 적금을 붓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가장 미련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죠. 적금을 붓는 행위는 글쎄요, 제가 볼 때 생계형 자금, 또 여행 자금, 이런 것들을 갖다 당장 꼭 써야 될 돈들을 갖다가 모아두는 행위, 저는 그런 거라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테크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물가를 이기는 행위, 이런 것들을 두고 재테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돈 모으는 행위를 가지고 재테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보죠. 적금을 안 붓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위한 적금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뭐 장기 프로그램, 뭐 어쨌든 소매금융 상품을 활용을 하죠. 꼭 그래야만 합니까?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몰라서, 그리고 누가 와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가만히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면 무지에서 우리가 큰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는요, 나는 적금을 붓지 않는다, 그런 원칙으로 시작을 한다. 부동산보다 편한 건 없을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죠. 대출 받아서 뭐를 해야 되고, 그죠? 큰 돈을 또 모아야 부동산 투자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큰 돈을 모으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아예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자, 부동산 투자하고도 똑같은 게 있어요. 시간은 어느 재테크든 항상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리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재테크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복리는요, 3년, 4년 뭐 이렇게 안쪽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리 효과는 높아질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로 생각해 보면 월 적금 금액이 글쎄요, 뭐 30에서 한 뭐 한 7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을 갖다 붓는 게 평균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돈들 갖고 예를 들면 복리 효과가 과연 짧은 시간에 나타날까? 그런데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상품들이죠. 제품이라고 하네요. 금융상품들을 생각해 보면 3년짜리예요. 3년짜리 복리라 하더라도 그게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발생될 때 딱 끊어버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새롭게 또 돌립니다. 그래서 뭐 풍차 돌리기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의 단점은 뭡니까? 수익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재테크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복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복리를 활용하는 이 복리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물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경제 성장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률은 보통 2%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거기다 물가는 2% 올라간다 그러면 4%, 4% 넘는 그런 금융상품은 존재하나 세금 떼고 차포 떼버리면 실질적으로 5%짜리라도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테크 강의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지갑을 좀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비자 카드라고 써 있죠. 저도 이 비자 카드를 가지고 해외 나가서 결제도 하고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결제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카드 결제 수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런 걸로 수입을 올려나가는 것이 바로 마스터카드, 비자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또 있죠. 여기 보면 카드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플러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현금 인출을 하거나 해외에 사용할 때 수수료를 다 받고 제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위프트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제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보면 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막아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금 대신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도 큰 돈을 모을 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제 후배들이나 또 제 지인들한테는 항상 뭐 저한테 주식을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넌 주식을 잘 모르잖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식을 대한 고민이나 연구를 하지 않고도 꽤 오랫동안 그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시간만 보내주면 큰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도 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주식의 안정성이겠죠. 안정성만큼 여러분 비자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목돈 마련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제발 적금 트지 말고 이런 거 해줘라. 그래야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엄마가 똑똑해야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거지. 학교 열심히 보내고 학원 열심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틀림없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따라줘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이거다. 돈이 따라줘야지만 같이 자녀가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그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충분한 경제적 서포트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우리 투자에 대해서 같이 해보시는 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 복잡하게 드리면 골치만 아플 테니까 저 미국 주식 잘 몰라. 주식 거래하는 방법도 잘 몰라. 괜찮아요. 잘 몰라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살 줄만 알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토스 증권 이 정도를 갖다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지금 뭐 글쎄요. 제가 볼 땐 지금 40살 그 이하에 보신 분들은 전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살짝 곁눈질 하면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그 인터넷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조각 모의고도 있고요. 그래서 큰 돈으로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 샘플을 갖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자결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로봇이 활용돼도 전자결제입니다. 걔가 내 카드 갖고 다니면서 결제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미래에도.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카드 사용 인구 늘어납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뭐 유럽이 사용하고 미국이 사용하고 중국이 카드 사용 인구가 늘어. 중국 사람들도 말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이런 데 여행 가게 되면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걸 카드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활용이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보면 해외여행 가면은 항상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예, 그거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사용하면 수수료가 비싸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열리는 시장들은 크게 열려 있죠. 그러니까 동남아도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카드 사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인도 시장도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대략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앞으로 현재 인구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그죠? 1배수만큼 더 많은 카드 사용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은 또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뭐 작년이라고 그러면 좋은데 10년 전에 100만 원 정도 하던 물건이 있으면 동일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1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16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결제 수수료가 1%라고 한다 그러면 만 원을 갖다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16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16,000원을 받죠. 자동적으로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면서 수수료도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결제만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동 해지가 일어나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호텔 사용료가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이야. 골프장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대부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은 음식도 대부분 배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거에 다 해당이 되는 게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시장이 성장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큰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아무 향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카드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현재 비자와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을 좀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제가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글쎄요, 그걸 미국 주식 갖다 매번 뭐 트레이딩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주식이라는 것들은 미국 주식을 활용할 땐 우리가 중장기로 가면서 편하게 그냥 눈으로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적금 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자녀를 위한 적금 이런 것들은 이를 돈을 모아주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노후 자금을 모을 때도 지금 예를 들면 30세, 35세, 우선 40세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을 이상한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서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뭐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다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내 급여 수준의 증가분을 갖다 초과하게 되어져 있는 건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서 그것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곧 큰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기도 하죠.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가를 이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에 지난 16년간 아파트 상승률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서울 시내가 한 8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16년 동안요. 그 연평균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가 어렵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자, 그럼 그 전에 앞단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 이제 마스터나 비자 카드 이런 곳에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만 예를 들면 한 1억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한 5억을 매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이라는 건 5억을 사면 안 된다고요? 글쎄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끝에를 보세요.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최저가가 한 78불 정도 됐습니다. 한 80달러 정도 된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한 450달러 정도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주가가 상승분을 다 계산해 보면 지난 9년 동안 550%의 주가가 상승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1억을 샀다고 하면 내 돈이 5억 5천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을 사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주식도 해외 미국 주식도 양도소득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비교할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억 원을 갖다가 10년 정도 들고 있을 정도의 생각들은 대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저랑 친한 그 여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나이 80년생 우리 후배들이었는데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얼마나 있길래 그러니? 했더니 한 1억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제가 마스터카드가 좀 더 좋다. 야, 그랬더니 자기는 비자 카드 들고 있다고 비자를 사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는 수익률이 마스터카드가 좀 더 좋다는 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이유가 뭐냐면, 주식의 발행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은 마스터카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했고요. 그 친구는 비자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냐? 아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50% 정도 주가가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 자녀가 몇 살입니까? 10살이에요? 자, 대학교 딱 들어갈 때, 고등학교, 그죠?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자녀한테 뭘 해주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1억 원을 넣어가지고요. 한 5억 되잖아요. 그 돈은 절대 안 써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이걸 경험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생각들을 안 해요. 부동산은 10년을 들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화도 안 냅니다. 그런데 주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조금만 내려가거나 이 구간 안에서도 주가가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이죠. 여러분들 그 2020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감소할 거야라고 해서 이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요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리오프닝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두 번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제가 2015년도에 그 여직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사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야. 어떻게 해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더 사라. 더 사야 된다. 돈 있다면 더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한테 웃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왜요? 다시 원금이 회복됐거든요. 사실은 원금 회복된 게 아니라 빠진 거가 다 복구됐다는 뜻이죠. 이미 수익은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시 이미 2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200%가 100% 수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좀 당황을 했던 거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더 사라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아무도 질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위기가 한 번 왔죠. 그 다음엔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요번에 더 살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정이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 전환했습니다. 왜요? 돈이 그만큼 생겼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그 친구가 은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퇴직금을 좀 받았는데 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 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재테크를 해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높이 주가가 지난 9년 동안 상승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기술주의죠. 주가의 등락도 크고요. 움직임 폭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마스터카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변동폭이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테슬라처럼 막 주가가 막 글쎄요. 1년에도 막 50%씩 변동폭이 있는 그런 종목을 하기는 상당히 아마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요, 수익률을 최고로 가는 걸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시간 오래 두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거, 10년 후에도 변치 않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 독점적 지휘력, 이런 것들에 갖다가 우리가 평가, 종합 점수를 다 매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설사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을 두고 가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종목이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건 뭐예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마스터 비자 카드는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부터 인도 시장까지 상당히 크게 넓게 형성할 수 있는 시장 확대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주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폭은 앞으로 향후 10년은요, 인도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GNP를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진 인구수는 불과 극소수의 불과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데요.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로 하게 되면 아직 비율이 낮죠. 만약에 인도에서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신용도나 경제력을 갖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또 성장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자결제 시스템,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배민을 활용했고 뭐 인터넷 결제도 다 예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까? 그런 시절도 불과 4,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팔로우할 수 있는 것 다 자본주의는 뭘로 합니까? 결제로 하는 거예요, 결제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NHN, KCP 뭐 이런 거하고는 급수가 다른 겁니다.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세점 가서 다 긁는 게 뭔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말하면 소비만 하지 마시고 소비하면서 뭐야 나의 그 재테크도 충족이 돼야지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은 내 자녀에게나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1시간, 2시간을 떠들어도
멀지 않죠. 근데 제가 왜 이 시점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를 좀 맞이하면서 말이면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는 다시 또 상승하는 구조를 갈 텐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상승한 폭을 좀 반납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 폭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절대 이 종목을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걸 주식을 매주 10만 원씩 삽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 넘으니까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토스증권이나 카카오증권에서 하고 있는 주식 조각 모으기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매주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금요일 날 많이 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들은 제가 별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 종목을 갖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YOY 단위로 계속해서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다 보면 사실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그죠? 고점으로 생각해보면 주가 상승률은 이미 30% 훨씬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370달러 돼서 450달러 왔으면 여러분 대충 상상을 해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매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종목입니다. 다만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 확장 수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소비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오프라인이면 여러 가지 샘플을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재테크 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를 이런 내용으로도 제가 진행을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페이 증권 이런 곳에서 제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보통 주식 조각 모으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매주 금요일 날 1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갖다 투자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금요일 날 보통 많이 매수하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금요일장이 통상 딱 좋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매물도 좀 나오는 날이 좀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월화수목금 중에서는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통계치로 가는데 퍼센트는 뭐 한 56% 정도 되니까 그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재테크니까 그 효율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5년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월에 40만 원씩 넣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럼 총 원금은 2,600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스터카드의 연평균 환산 수익률은 30%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30%만 딱 잡고 계산했을 때 돈은 5,575만 원, 약 100%가 넘는, 예를 들면 원금 플러스 수익을 갖다가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로 해야지 돈도 모으는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정말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 좀 가십니까?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월 80만 원이면 저게 1억 천이 넘겠죠, 여러분? 상상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달에 8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5년 만에 1억 넘게 모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글쎄요, 저는 이런 것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그 방법을 써서 어떤 사람은 조기 은퇴를 진행을 해서 지금도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렇게 진행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또 거기서 또 하나 또 재테크를 또 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흐르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같은 경우 저걸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마스터 비자 카드가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그 구간에 스타트를 하면 좀 더 좋은 거죠. 고점에 있을 때 스타트 하는 거면 스타트 시점은 그래도 좀 편안한 게 좋으니까 좀 쌀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크게는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제 능력이 부족한 건지 설명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관심이 좀 가져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 방송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엄청 길게 갑니다. 이거 목도 아프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주 안 찍는데 미국 주식 할 때 이런 것들로 편안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특히 뭐 주부님들이나 학생 그다음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거나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선택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거래를 허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딱 한 10년인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수수료도 또 엄청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거래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해외 주식 거래하려고 그러면 막 정말 비용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13년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특히 이제 카카오증권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최초로 샘플 든 게 저 2015년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증권사끼리 경쟁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수수료가 많이 싸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거래하기도 상당히 용이해졌고요. 그런 부분들 시작한 시점이 우리나라는 2014년, 1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5년부터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샘플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저는 앞으로 10년도 마스터 비자 카드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다. 물론 코스트코 뭐 이런 회사,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그 모트 투자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재테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직전 9년 동안 있었던 일이 있고 현재 진행형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저는 절대 이 방법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30세 때나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금융이 발달이 돼서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우리가 좋다.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편안한 투자 방식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라이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년은 여러분들 다 참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도끼 품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머니케어 뉴스 또 주식 방송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